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약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을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종시 성공 모델에 관심이 높기에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수도 이전 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디자인, 도로 교량 수자원 등 공공사업 및 주택개발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핵심 골자입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체결한 MOU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8월 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지난 1월 신수도법 공포, 3월 신수도청 신설 등 신수도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4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발표문에서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의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디지털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의 긴밀한 협력, 한아세안 협력 강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 협력 증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 협력 등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내년 또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친환경 녹색 산업 분야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8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바흐릴라 아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린 투자 협력각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실현을 위한 투자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등 상호 협력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친환경 투자 기회 및 관련 정책의 교류, 녹색 산업과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 기술 개발과 이전, 지역 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 등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투자 촉진과 적정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한국 기업의 친환경 투자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력각서 이행을 지원하고 내년 정례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ESG가 중요해지는 만큼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사업을 확대하고 신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합니다. 지난 28일 포스코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 스틸과 철강 생산 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포스코와 크라카타우 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해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제2고로와 냉연 공장 신설을 추진합니다.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 스틸이 합작한 일관 제철소로 찔레군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연산 3천만 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라카타우 스틸의 현물 출자를 통해 열연 공장도 갖출 예정입니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 스틸은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고로 1기를 추가로 건설해 연간 조각량을 600만 톤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강판 생산 설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며 해당 사업에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평가받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스코 건설 등 그룹사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라카타우 포스코, 고로 신설 등 철강 사업 확대와 신수도 건설 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을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동남아 고급강 수요 선점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도 그룹 차원의 참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크라카타우 스틸의 협력 속에 포스코 최초 해외 일관 제철소의 두 번째 고로를 건설하게 됐다며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철강 사업은 물론 인도네시아 찔레군 1000만 톤 철강 클러스터 비전 달성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자은 LS 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 현지의 저압부터 초고압 전선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전선 회사를 만들어 인도네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부 회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아르타그라하 그룹과 함께 저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투자를 통해 중압, 고압, 초고압 전선까지 생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S전선은 앞서 올해 1월 인도네시아 10위권 대기업인 아르타그라하 그룹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자카르타시 인근 아르타 산업단지에 6만 4천 스퀘어미터 부지에 전력 케이블 공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현재 전력송, 대전용 가공 전선과 빌딩, 플랜트용 저압 전선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초고압 전선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합 전선 회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회장은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해적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게 LS그룹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섬들 간 해적 케이블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LS전선은 해적 케이블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초고압 해적 케이블 생산과 시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LS전선을 포함해 5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한편 LS전선은 이날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전선 시장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협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인도네시아에서 나무 심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미래 환경 인재들의 기후변화 관심을 높이고 녹색 생활 실천의 사회 전반에 파급하기 위해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캠페인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는 공장 인근 지역의 쿠두지구에서 나무 5천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식재 작업은 탄소 흡수와 해당 지역 식생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인도주의 기관 라미아 히크마 메이드 재단과 메이드 수라바야 초등학교 등이 참여했으며 메이드 수라바야 초등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에 동참하고 CJ제일제당 존방공장으로부터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이번 나무 심기 캠페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회 전반의 저탄소 친환경의 가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CJ제일제당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ESG 프로젝트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 존방공장은 라이신 스레오닌 핵산 등 식품 첨가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내 테이스트 엘리치 전용 생산 라인 증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이웃 나라인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호주에 상륙할 경우 최대 800억 호주 달러에 이르는 호주 축산업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호주 농무부 장관은 장관 권한을 발동해 국경경비대가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신발을 벗거나 소독 매트 위를 걸어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100만 개 분량의 구제역 백신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으며 호주 내 가축업자들에게 가축에서 물집이나 침 흘림, 절뚝거리는 증상 등이 관찰되면 국가비상동물질병감시 핫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와귤협회 회장은 바이러스가 통제될 때까지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호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800억 호주 달러에 이르는 축산시장에 문제가 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겨우 1,400만 호주 달러만 사용했다며 이는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자유당 대표는 국회에서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 교통량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총리가 질병 대응을 직접 통제하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우선 과제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22개 주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으며 약 40만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호주인들이 많이 여행 가는 관광지 발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수입 동물성 제품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파편이 발견돼 호주 동무부가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 이 영향은 단순히 호주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 쇠고기 수출 시장의 약 1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호주에서 쇠고기 수출이 막히면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 세계 식당 물가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20만 2,89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983명, 완치 599만 6,805명으로 집계되어 2.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의 경우 전국적으로 발생한 1일 확진자 수의 5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요일에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3,279명이 발생하여 지난 3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주 확진자 수는 18,500건으로 이전보다 25% 증가하였으며 자카르타의 경우 양성률이 17%로 높아져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5%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은 중증률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자카르타의 병실 점유율은 12%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자카르타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회활동 제한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감염의 정점을 지났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카르타는 사회활동 제한 2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2주 안에 다시 1단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세계보건기구는 자카르타의 코로나 발병률은 3등급인 높은 지역사회 전파 등급으로 올리도록 권고하는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 전문가들도 정부에게 자카르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르랑가 대학 전염병학자는 정부가 자카르타에 최소한 사회활동 제한 2단계를 적용해야 하며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전염병학자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군중이 모이는 행사가 많아지고 각 개인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지는 등 방역에 느슨해지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7월 초 기준 전국 댕기열 환자가 6만 1,046명이 발생했고 이 중 58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서부 자바, 중부 자바, 동부 자바에서 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총 댕기열 사망자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댕기열 사망자의 47%가 5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로 보고되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이집트 순모기에 물리면 걸리게 되며 고열과 두통, 오한 증상이 있습니다. 치사율은 20%에 달해 아주 높으며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으면 중증 댕기열의 치사율을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의 전염병학자는 댕기열의 증상이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야간에는 외출을 피하고 야외에선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을 것과 모기 기피제 사용, 창문에 방충망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댕기열 발병이 증가한 이유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1970년 이전에는 댕기열이 9개국에서만 유행되었지만 현재는 50개국 이상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댕기열 환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